네, 안녕하세요. 동동이갑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자, 유행은 돌고 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전에 복고풍의 그 옷이라든지 혹은 머리 스타일, 헤어스타일 이런 것들이 한동안 촌스럽게 이제 여겨지다가 결국 그때 그 스타일을 다시 또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세련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마찬가지 주식시장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미국 주식 지금 현재 이제 미국 주식을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를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자, 일단 그 미국은 다시 한번 이 나스닥, 그러니까 기술주들의 랠리가 시작됐습니다. 자, 이게 보시는 거 이제 아마존인데요. 옆으로 횡보하면서 작년 3월 달에 한번 눌렀다가 비대면으로 강하게 오르죠. 그 1년 있다가 1년의 긴 횡보 끝에 또 다시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도 한번 눌렀다가 팬더믹 잠깐 누르고 난 뒤에 비대면으로 해서 강하게 오르고 또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소프트도 마찬가지겠죠. 자, 기술주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쭉쭉 날아가는데, 자, 우리나라 주식도 이렇게 쭉 가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게 사실 실정입니다. 물론 계속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고, 그리고 대형적인 우량주들은 당연히 이런 그 파동을 그리면서 계속 우상향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드물다, 이제 이런 느낌이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종목이 있는데요. 알버말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알버말은 세계 최대 리튬 광산 그리고 채굴 하는 기업입니다. 자, 이 종목도 사실은 예전부터 저는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자, 바이든 대통령이 경선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2차 전지 그리고 신재생, 그 풍력, 태양력 이쪽에 공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 큰 수혜를 받으면서 날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전기차로, 내연기관의 전기차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 시간들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돼 버렸죠. 그러면서 지금 이 자리도 바닥을 어느 정도 다져주고 난 뒤에 한번 강한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는 그 자리는 2021년 올해부터 1월부터 해서 7월 달까지 긴 시간 동안 그 조정과, 그리고 어젯밤 드디어 이제 이 전에 이런 고점들을 좀 넘겨가면서 이제는 다시 한번 상승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양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그 이 영상으로 보여주지 못하지만 그 ETF 관련주들이 있어요. BATT라든지 그리고 LIT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자, 굳이 주가 흐름을 보여드리자면 BATT라는 이런 ETF도 큰 세 번의 그 봉우리, 그리고 다시 눌러서 다시 이전의 봉우리까지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ETF 중에 이제 미국 주식 LIT라는 ETF도 있는데요. 자, 여기는 이미 이 세 개 봉우리, 이전의 봉우리를 넘어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 시장도 이런 그 2차 전지 이런 관련주들이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도 다시 한번 이제 입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증시에도 당연히 이제 이런 그 트렌드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타이거, 제가 2차 전지나 이런 그 업종을 볼 때는 타이거를 꼭 한번 보자라고 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타이거 2차 전지, 그냥 2차 전지를 딱 치면 타이거 그리고 코덱스 2차 전지가 나옵니다. 아무거나 이렇게 누르시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이전에 이런 매물대를 지금 현재 올려내고 있죠. 그만큼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굉장히 강하구나, 시장을 주도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2차 전지 해서 코덱스를 쳐도 마찬가지 이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보시면은, 자, 다 치우고 중요한 가격의 위치가 이전의 고점 그리고 최근에 한번 만들어진 고점, 일단 이 고점을 넘기면서 역사적인 이런 고점들을 넘기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양들이 보인다는 자체만으로도 2차 전지가 지금 다시 탄력을 받았구나,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를 볼 때 여러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공부를 하셔가지고 한 종목 한 종목 다 보셔도 좋지만, 저는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영상을 이렇게 만들면서 종목들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 대형주 그리고 중소형주를 이렇게 그냥 짧게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LNF입니다. 자, 대형주, 2차전지 대형주들이 다시 한번 특정한 가격대를 두드리고 돌파하면서 이렇게 강한 슈팅이 나오면서 뭔가 상승이 시작될 때 대부분이 어떤 모양이냐면 이 주가의 흐름에 기관과 외인의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고 개인은 순매도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외인과 기관의 수급을 해서 이제 올려가는 그런 대형주, 2차전지 대형주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지금 현재 보여집니다. 자, LNF도 보시면은 여러 번 두드리다가 오늘 드디어 돌파가 나오는데 외인과 그리고 기관, 특히 연기금들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이런 그 기관의 수급, 외인의 수급이 동반되어서 주가를 견인하고 있고요. 개인의 수급은 빠지고 있죠. 이 파란색 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하셔가지고 기관과 외인의 수급으로 올리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LNF 이제 강하게 돌파가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는 강한 지지가 되거나 혹은 그 눌림목이 나와진다면 한번 매매를 이제 시작을 해도 되겠죠. 자,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마찬가지 보시면은 이전에 이런 매물대를 계속 이 박스권을 만들어서 2001년 2021년 1월부터 해서 7월까지 이게 보면은 거의 미국에 있는 그 뭐 ETF나 이런 것들이랑 비슷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수급은 굉장히 매도세, 외인과 기관의 수급으로 이 종목이 쭉쭉쭉 이제 가고 있으니까요. 추세를 한번 봐야 되겠죠. 대부분 한 21선, 11선, 21선, 그러면 11선 정도는 한번 터치를 한번 하겠죠. 혹은 옆으로 좀 더 쉬어가는 구간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추세를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놈도 마찬가지 시총은 굉장히 큽니다. 5조로 보이지고요. 그리고 상신 EDP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 이게 촘촘하지만 이 파란색 개인의 수급 매도 포지션이고요. 그리고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동안 이렇게 옆으로 많이 횡보했던 이런 그 가격에 이 박스를 이제 넘어서는 이런 모양이 보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자리가 그 멀리서 봤을 때는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은가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런 자리도 있었죠. 이런 자리도 있었는데 뭐 여기를 돌파할 때 매매를 해도 되는데 사실 여기를 돌파하는 걸 확실히 보고 사도 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따라잡는 게 이제 조금 부담이 되니까 아무래도 눌림목 주면서 이전에 11선 혹은 21선 반등을 한번 지켜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은 시총이 좀 작긴 했지만 또 이런 모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도 제가 이렇게 선을 미리 그어놨는데 참 이렇게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은 꾸준히 이제 추세를 만들어서 가는 경우가 많죠. 스몰캡 종목이라도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금 시총이 거의 뭐 1조니까 네, 좀 그렇죠. 끼워 맞추기는 좀 힘듭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계속 추세를 만들어 가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박스를 치고 여기를 또 올려대죠. 이런 모양이 나오고 개인의 매도세, 기관의 수급, 그리고 특히 이제 외인의 수급을 해서 이제 날아갑니다. 그래서 11선 반등으로 이렇게 나아가는데 뭐 따라잡는 것보다 한번 이렇게 눌러지면서 파동을 그리면 때 한번 매매를 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당연히 보유하고 계속 가야 되겠죠. 자, 삼성 SDI. 자, 삼성 SDI는 제가 며칠 전에 제 친구한테 이야기했어요. 야, 삼성 SDI 이거 좀 뭔가 대형주를 살 거면 얘를 좀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제 그렇게 지난주인가요?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한번 큰 급등 만들고 난 뒤에 자, 여기서 한번 쉬었고요. 큰 급등 한번 만들고 가격의 기간의 조정을 끝내고 지금 올려내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이런 두드린 자리도 올려내면서 이제 전 고점 자리까지 이제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내는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역시 이제 개인의 수급이 빠지면서 기관과 외인의 수급이 양매수로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11선 반등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눌림목 때마다 접근을 하는 거. 일단 트렌드는 테마는 일단 살아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지금 받게 됩니다. 자, SK REE 테크놀로지인가요? 자, 이것도 지금 현재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고 처음에 이제 이 시초가 처음 이제 시초가를 지금 현재 넘어선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개인의 수급이 빠지면서 외인과 기관의 수급으로 꾸준히 5일선 따라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매매할 때 어떻게 매매하면 좋을까? 제 생각은 뭐 11선 정도, 11선 정도 오는 거, 혹은 분봉상 올라가다가 옆으로, 올라가다가 옆으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15분봉을 보시면은 특정한 그 이평선을 따라서, 이게 지금 120선이거든요. 특정한 이평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면서 분명히 이런 그 추세 하단 부분과, 네, 추세 하단 부분, 네, 오르고 눌렀다가 다시 오르고 눌렀다가 오른 이런 모양들이 보이죠. 그래서 추세 하단 부분에서 어떠한 특정한 가격대를 돌파할 때 뭐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일단은 추세는 타고 있고 2차 전지 괜찮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욕심을 부리기보다, 단기간 너무 많이 올랐죠, 단기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매매할 때는 항상 이 종목에 대한 그 이해도를 높이고, 그리고 리포트 같은 것도 읽고, 그러면서 좀 매매를 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개인의 매도세 굉장히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코스모 화학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자, 코스모 화학도 지금 개인의 수급이 지금 좀 빠지기 시작하면서 외인이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외인이 좀 굉장히 좀 많이 매수를 했어요, 이번에. 게다가 기관 수급도 조금씩 들어오면서 뭔가 좀 반전을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끔 만드는데, 자, 주가는 뭐 옛날에 3만원부터 해서 많이 빠졌다가 6, 4천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현재 이제 최근에 이 올해의 그 주가의 위치는 대부분 이런 박스 속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장 좋은 거는 이전에 이런 고점들을 딱 올려내는 이런 자리가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의미 있는 자리로, 자, 이런 자리를 지금 올려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칭찬해 줄 만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돌파할 때 이렇게 가파르게 올리면은 당연히 오르다가도 좀 다시 이렇게 좀 눌러질 수 있는데, 충분히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서, 자, 이 자리를 돌파하면 일단은 이 고점까지 기술적으로는 쭉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그러면 한 10% 수익을 줄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오늘 시간으로 보니까 플러스 1.2% 지금 상승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외인의 이런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늘 돌파가 나왔으니까 좀 이렇게 휘둘리더라도, 이렇게 다시 눌리고, 예, 이렇게 휘둘리더라도 결국 이런 자리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발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익 P&E 솔루션, P&E군요. 원익 P&E. 자, 이 종목은 사실 제가 딱 기다 아니다 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런 박스 속에 지금 갇혀 있거든요. 이 종목이 좋다라고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가 말을 하기 싫은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그 여러 종목들을 보신 것처럼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확실하고 개인의 매도세로 인해서 쭉 올라가는 이런 종목에 비해서 지금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있고, 외인과 개인의 매수세가 동시에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시총은 뭐 3천 정도 되긴 한데, 제일 좋은 모양은 아무래도 개인의 매도세, 반대로 외인 기관의 양매수가 꾸준히 들어오면 더 좋겠죠. 그래서 만약에 기술적으로 나는 이거를 좀 보고 싶다면, 물론 그 수급도 같이 봐야 되겠지만, 제일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관점은 대략 어떤 특정한 이런 가격대를 두드리다가 탁 올려내는 이런 자리를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이런 자리를 돌파하지 못했다는 것은 또다시 눌렀다가 또 갈 수 있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여기서도 그랬죠. 계속, 네,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또 눌렀다가 올라서야지 정말 가는 거다, 이렇게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매물대가 있죠. 여기는 지지가 한번 해줄 만한 2만원대 정도 자리입니다. 참고하셔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보는 종목은 명신산업입니다. 사실 명신산업을 제가 볼 때 이 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좀 컸었거든요. 이 자리 뭐냐면 상한가로 크게 올라가고 거래가 무지막지하게 터지고 난 뒤에 충분한 기간의 조정, 그리고 다시 더블바닥 만들어서 올려내는 자리인데, 이런 윗꼬리를 강하게 치고 이런 그 주가의 어떤 위치는 단번에 이렇게 슈팅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양들을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건 기술적인 어떤 모양들이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한번 봤는데, 어쨌든 뭐
위로 방향을 틀면서 11선 반등을 해주면서 가고 있습니다. 11선 반등을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 특히 이제 연기군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고, 뭐 저는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이 이전에 이 고점, 이 자리를 이제 올려내면 그 다음으로 보여준 자리가 가격에 지지가 되기도 하고 저항이 많이 되었던 한 4만원에서 4만 한 500원 정도, 여기 이제 흰색 긴 그 짝대기가 보이시죠? 이게 매물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크게 이제 열려 있으니까 이 자리를 공략해도 늦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형주 중에 지금 가장 강하게 오르고 있는 종목을 말하라 그러면 저는 첨보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첨보가 저도 이거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섣불리 이제 손은 가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전 고점 바로 직전에 만들어준 이런 매물대를 돌파하는데, 이 돌파가 그냥 얘만 돌파한 게 아니라 이전에 이런 고점마저도 돌파를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올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첨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뭐죠? 대장주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기관도 굉장히 많은 매수세, 그리고 외인과 기관이 이제 그 7월 7일자 특이하게 굉장히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개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러므로 또 개인의 수급 많이 꺾이고 기관과 외인의 수급으로 올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이 종목도 사실 뭐 영원히 가지 않겠죠. 5일선과 너무 이렇게 이격도가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따라잡는 거는 사실 무리입니다. 만약에 잡았으려면은 이런 자리 5일선 터치하는 이런 자리에서 잡았어야 되겠죠. 뭐 더 날아가면 날아가는 거지만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잡고 싶다면 다시 눌림을 줄 때 그때를 한번 기다려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TCC라는 종목, 스틸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자, 저는 이 종목 계속 보고 있었어요. 네, 뭐 너는 다 보고 있냐? 네, 다 보고 있습니다. 네, 다 보고 있지만 또 어떤 거는 또 매수할 수 있고요. 어떤 거는 또 제가 다 살 수 없으니까 또 매매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얘가 보시면은 작년 12월부터 해서 이제 꾸준히 치면서 드디어 이제 올려내는데, 미국의 알보말이나 우리 그 주가 흐름이나 사실 별 차이가 없죠. 비슷비슷합니다. 여기서 거래가 무지막지 터지고 중간에도 이렇게 강하게 터지면서 꾸준히 거래는 들어오면서 이 종목이 아직 살아있는 그런 느낌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고, 그리고 저점을 이렇게 높여주면서 오늘은 이제 드디어 종가상 돌파하는 모양을 보여줬습니다. 장중에는 강하게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제 시세가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음봉이 아니라 윗골을 주면서 떨어졌죠. 근데 저는 이런 거 또 우리에겐 또 신규 매수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는 그런 모양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5일선 아래에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어차피 갈 놈이라면 5일선 아래에서 사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싸게 사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도 올라갈 때 21선 반등, 다시 눌러서 21선 반등. 자, 21선 노란색이죠. 21선 반등.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올라갈 때 11선 반등, 올라가다 11선 아래 꼬리 치고 반등. 만약에 이렇게 좀 살짝 눌러지면 그때부터 좀 분할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뭐 여기서 굉장히 개인이 많이 사긴 했지만 중간중간에 많이 털려요. 개인의 수급들의 파란색 이 숫자들이 나름 최근에 점점 커지면서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확 들어오고 개인은 훅 매도세로 이제 꺾입니다. 시총은 작은데도 어쩌면 외인 기관의 수급들이 이렇게 몰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모든 걸 다 우리가 접하기는 힘들고, 다만 지난주 금요일,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이때부터 2차전지들이 이제 강하게 이제 시세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 그 중에 대장주는 무엇이며, 강한 종목은 무엇이며, 외인 기관의 수급이 좋은 종목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객관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왜 이제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 보인다면 공부하셔가지고 또 한번 매수에 접근 저는 권장해 드립니다. 여기까지 동동이 형이었습니다.